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아이들의 면역 기능을 확 키워줄 방법, 부모 입장에서 어떤 거를 집중해서 신경 써주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지 바로 가겠습니다. 아연이 면역력에 좋대. 아연을 먹이면 우리 아이가 감기를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을 어린 나이에 다니기 시작해서 감기가 걸리고 무한 릴레이 중이신 부모님들, 아이가 툭 하면 폐렴이나 장염으로 입원을 해서 벌써 어린 나이에 여러 번 입원하고 이래도 되는지를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 한약을 먹이고 비싼 영양제를 계속 먹여도 계속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 이번 영상 끝까지 쭉 한 번만 봐주세요. 누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아이들의 면역 기능을 확 키워줄 방법, 부모 입장에서 어떤 거를 집중해서 신경 써주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지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아이의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연이 면역력에 좋대. 아연을 먹이면 우리 아이가 감기를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아연이 면역 기능 형성에 좋은 것은 맞지만 아이가 수면 습관이 안 좋아서 밤 12시에 잠을 자고 편식이 심하면서 아연만 막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아이의 면역 기능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이 면역 기능을 올리고 싶은 부모님들께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면역 기능에 연관된 사항들을 쫙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아과학의 근간이 되는 넬슨 텍스트북 오브 페디아트릭스 22판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논문들과 실험을 통해서 딱 입증된 아이 면역 기능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영양 상태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편식이 심한 아이는 감염병에 자주 걸립니다. 식사량이 부족한 아이는 감염병에 자주 걸립니다. 특히 이 영양 상태에서 면역과 연관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D, 아연, 철분 순서로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A, D, C, E도 면역 기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 식습관 중에서 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면 면역 기능에 치명적이에요. 아이가 고기를 먹지 않고 과일이나 간식, 빵류만 먹거나 아니면 반찬 말고 쌀밥만 먹는다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가 고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요 식감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소고기를 싫어하면 닭고기나 돼지고기 등등을 시도해 보시고, 소고기도 다 똑같은 소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심이나 안심, 살칠살 등등 아이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도해 보셨는데 여러 고기들을 모두 싫어한다고 하면 계란이나 생선을 몇 끼 식사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의 모든 식사에는 몇 끼마다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번은 밥을 국에 말아 먹고 저녁에만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면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백질 말고도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매일 밖에 나가서 해를 맞으면서 노는 것이 면역 기능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제가 영상들마다 계속 강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비타민이라서 영양제로도 따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연과 철분도 요 고기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면역에는 고기가 중요합니다. 괜히 요 권장 이유식에 베이스로 소고기가 늘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이 면역 기능에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열심히 아이에게 먹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장에 정상 유익균이 있는 건 단순히 아이가 대변을 막 예쁘게 보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하려고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감염균과 싸우는 몸의 면역세포 대부분이 장의 요 유익균들이 관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장의 유익균들이
부족해지면 장애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면역 기능 전체가 다 지장을 받아서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항생제를 많이 쓰는 아이들은 이 유익균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감기를 빨리 좋아지게 하려고 항생제를 자꾸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정상 유익균들이 많이 죽어버려서 오히려 더 감기와 장염을 더 자주 걸리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수면, 스트레스, 운동입니다. 만성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세포 수 자체가 줄게 되고 면역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운동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어야 NK세포라든가 사이토카인의 균형이 잡히면서 감염병에 대항하는 힘이 커집니다. 아이가 수면에 문제가 있는 아이거나 학업 스트레스가 과도한 경우 혹은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노는 아이라고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면역 기능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면역 기능 형성에 중요한 건 감염의 노출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이들을 집에서만 무균 상태로 기르게 되면 아이의 면역 기능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감기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성인 면역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감기에 좀 자주 걸리더라도 너무 막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보단 아이가 점점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안심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약물 노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의 남용은 장내 미생물군을 파괴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나 항암제가 자주 투여되면 림프구 기능 자체가 억제되어서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은근히 놓치기 쉬운 것이 모유수유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유수유는 면역 기능 형성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해주시게 되면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좋은 장내 미생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게 되고 특히 초유에 있는 IgA라든가 락토페린, 라이소자임 같은 효소들은 아이가 앞으로 균과 싸워나가는 힘을 제공해줍니다. 일곱 번째로 자연분만이 또 중요합니다. 질식분만을 하게 되면 아이가 산모의 질을 통과하면서 좋은 유산균들을 온몸에 잔뜩 묻히고 먹으면서 태어납니다. 이걸 박테리얼 샤워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의 장내균을 분석해 보았을 때 유익균들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아이의 장관 면역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연분만이 가장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하고 나면 면역체계가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생균들에 대한 항체가 몸의 기억에 저장되어서 위험한 감염병을 아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에게 늦지 않게 예방접종을 꼼꼼히 맞추시는 것이 아이의 면역 기능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표로 한번 쫙 정리해 드릴게요. 영양 상태, 장내 미생물, 수면, 스트레스, 운동, 감염의 노출, 모유수유, 자연분만, 예방접종,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우리 아이의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면역 기능이 약해 보인다면 지금 제가 쭉 나열해드린 이 항목들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좀 어떤 거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상 우리 아가들의 면역 기능이 쑥쑥 자라나길 바라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